오늘은 정화일간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명리학을 시작하면은 일간이 뭔지, 원령은 또 뭔지, 그렇죠? 월지는 또 뭐를 봐야 되는 건지, 관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다 사실은 비슷비슷해 가지고 헷갈릴 경우가 많아요. 지난주에 이제 잠시 얘기를 했었는데 명리학에서는 뭐 하는 나로 설명을 해야 돼요. 뭘 하는 나. 그러니까 단순하게 일간을 기준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가령 집에서는 남편이나 부인, 그러니까 역할이 있는 거예요. 남편 역할, 부인 역할, 어머니 역할, 아버지 역할과 같은 이런 역할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원령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역할을 보려면 원령을 봐야 돼요. 그러면 개인인 나는 누구예요? 개인인 나는 일간이죠. 일간. 그 일간을 이제 신이라고 하잖아요. 몸신자를 써서 일간을 이제 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정신적인 나, 생각하는 나, 그리고 어떤 의지적인 거,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결심을 하고 이렇게 하는 나라는 뜻이지, 무엇을 하는 나, 즉 어떤 역할을 맡은 나를 일간이라고 하지 않아요. 어떤 역할을 맡은 나를 보려면 원령을 봐야 돼요. 그리고 어디서를 찾으려면, 어디서라고 하는 공간적 요소죠. 요거는 이제 월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 관계를 보려면 관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 원령과 월지가 또 헷갈리지 않나요? 월령 그러면 이제 45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축월령, 묘진월령 뭐 이렇게 이제 45일을 얘기를 하는 거고, 월지 그러면 자기 사주의 월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를 보려면 그 월지를 봐라. 그렇죠? 그리고 자기의 역할을 찾으려면 월령을 봐라. 8개로 나눠진 월령 있잖아요. 그거를 보라는 뜻이에요. 그 대개 이제 월령은 또 2개로 쪼개죠. 월령을.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용신으로 쪼개고 이렇게 격으로 쪼개죠. 그렇죠? 격으로 쪼개서 뭐 하는 나라 그거 이제 하죠. 지금 어떤 분이 마이크를 켜놓고 계시네. 그래서 정화일간과 정화월령은 하는 일이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정화라고 하는 것은 타올라야죠. 불꽃이 꺼지면 안 되고 타올라야 되니까 간목과의 관계를 먼저 봐야 돼요. 정화라고 하는 것은 꺼지면 안 되니까, 그렇죠? 활활 타올려야 되니까 간목과의 관계를 먼저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간목이 있고 해묘미가 있죠. 해묘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해묘미가 삼합이 정화를 생하죠. 간목이 정화를 생하죠. 무슨 차이죠? 무슨 차이? 간목을 체라고 하죠. 체. 이건 체라고 해요. 체. 그리고 해묘미라고 하는 것은 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 쓰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쓰이는 걸. 용이라고 하는 건 요 중기를 쓰는 거죠. 삼합이 되었을 때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쓰이는 것이고요. 이거는 내가 쓰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체라고 하는 것은, 갑정한다는 것은 내가 막 타올라야 되는 거죠. 역할이 내가 타올라야 된다는 뜻이고요.
내 몸이 건강해야 된다는 뜻이고 뭔가 내가 힘을 써야 된다는 뜻이죠. 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쓰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화라고 하는 열은 유지가 되어야 타오르게 되고 또 쓰임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체와 용을 이해하는데 되게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오래 걸려요. 시간이 몇 년이 지나야 이 체와 용을 구분을 해요. 그럼 가령은 이제 인묘 원령의 정화다. 그럼 이거는 격이 뭐가 나올까요? 격이 정인격이 나오겠죠. 그렇죠? 인중에 간목하면은 이제 정인격이 되겠죠. 묘중에도 이제 간목이 투간이 되면 이제 정인격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요거는 이제 체가 같은 거죠. 요건 인묘라고 하는 건 체예요, 체. 그럼 여기 이제 올라가서 쓰려면은 반드시 벽갑이 필요해요. 경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경금이 있어야 이 체에 대한 쓰임이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속에는 경금이 있게 되면은 이제 벽갑과 인하와 재련이라고 하는, 그렇죠? 세 가지 용도가 나타나요. 벽갑과 인하와 재련, 이렇게 이제 세 가지의 이제 쓰임이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체는 이렇게 천간에 투간되는 요 체는 반드시 벽갑을 해야 된다. 그렇죠? 벽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금극목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금극목을. 그리고 나서 또 뭘 해야 돼? 화극금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금극목과 화극금이 개입이 되어 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육신으로 요게 일간이라고 봤을 때 요거를 이제 육신으로 바꾸어서 이제 해석을 해야 돼요. 벽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판단력이라고 하죠. 오행으로 우리가 그냥 판단력 이러죠. 벽갑이 뭐예요? 오행용어죠. 오행용어. 그럼 그거를 이제 육신으로 이제 돌려서 이제 통변을 해야 되는 거예요. 판단을 한다는 것은, 벽갑으로 판단을 한다는 것은 옳고 그른 것을 내 의식 속으로 안다는 뜻이 아니라 선택과 실천을 해야 판단이라고 해요. 거기 행동이 뒤따라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선택만 하면 그걸 판단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미월의 편인격은 가령 미월의 정화가 되어 있으면 여기에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걸 이제 미월이니까 이게 편인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인하라고 해요. 인화. 그렇죠? 인화라고 해요. 인화라고 하는데 해묘미에서 이 인하는 그냥 그대로 그냥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 자체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때 이제 금극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제극인이 되죠. 육신으로 돌리면 제극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재조정해 나간다. 판단 능력이라고 했죠. 아까 벽갑은 오행용어로 판단 능력인데 육신으로는 제극인. 시대의 상황에 맞는 자기 가치를 재조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재조정해 나간다. 이 정화라고 하는 음가는 체용에 대한 구분이, 그러니까 오행에 대한 학습과 육신에 대한 학습에 기본적으로 작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화일간이 인묘다. 그러면 이게 정인격이든 편인격이든 일단 인성격이잖아요. 그렇죠? 정인격이 될 수도 있고 편인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진도 마찬가지죠. 진도 있고 미도 있어요. 미도. 그러니까 이건 여기서부터 이렇게 통틀어서 4개가 정화일간한테는
정인격이 되었던 편인격이 되었던, 그래서 인성격이 되는 거예요. 정화일간의 인성격은 인묘진 그리고 미월이다. 그리고 이제 간목이 투간이 되게 되면 벽갑이 필요하다. 육신으로는 재극인을 해야 된다. 그것을 이제 구분력, 판단력이라고 한다. 그래서 판단과 실천을 말하는데 이거를 이제 컨설팅이라고 해서 제일 가격이 비싼 것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채라는 것은 항상 벽갑을 해서, 그렇죠? 벽갑을 해서 재련을 해야 쓸만한 거예요, 가치가. 근데 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자체로 목을 태운, 이 생해주는, 그렇죠? 그 자체만으로 가격과 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벽갑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비, 인급, 그렇죠? 이렇게 그냥 그대로 인화가 되는 거예요. 그대로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정화일간이니까 이제 자축월령이죠. 자축월령은 당연히 이제 계수니까 평관격이라고 하죠. 평관격. 정화일간이라고 써놓고요. 정화일간이니까 평관격이에요. 그러니까 음간은 체를 유지해야 돼요. 항상 체를 유지하고 나서 자기가 할 일을 찾는 거죠. 그래서 가불목이라고 하는 인성으로 여기서 이제 평관격이니까 가불목이라고 하는 인성으로 살인상생을 해야 되겠죠. 살인상생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화가 체를 유지하려면 가불목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가불목을 활용하려면 벽갑을 해야 된다. 벽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 육신으로 돌리면 재성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재성이 있어야 가불목에게 재성이 있어야 현명한 사람이 된다. 판단력이 현명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화일간한테는 이 목이 없으면 일단 이야기가 안 돼요. 자축월령, 계수, 평관격. 춥죠? 자월이니까 춥잖아요. 꺼질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화라고 하는 체가 유지가 돼야 돼요. 불이 꺼져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반드시 인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인상생이라고 해요. 근데 이때 체는 자축월령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벽갑을 해야 되니까 재성이 있어야 현명한 사람이 된다. 이때는 이제 자축월령이니까 어때요? 자축월령이니까 해묘미가 안 되니까 이때는 이제 용은 필요하지 않죠. 용은 필요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용으로다가 살인상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월이지만은 자축월령이지만 옆에 이렇게 해묘미가 있어가지고 살인상생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근이라기보다는 노동력이나 어떤 기술력이 되는 거예요. 저 자축월령인데 뭐 자월이든 뭐 축월이든 한데 옆에 이렇게 해묘미 이렇게가 있거나 묘미가 있거나 해미가 있거나 이렇게 있잖아요. 이걸 이제 기술력이라고 하고 노동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넘기 힘든 산이 정화일간의 평관격이에요. 여러분들 공부하기가 제일 까다로운 게. 그래서 해자월령이면 만약에 해자월령의 정화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정관격에 들어가죠.
그러면 이때도 이제 정화가 타올라야 되잖아요. 정화가 꺼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해월이니까 뭐가 필요해요? 용이 필요하죠. 해묘미라고 하는 용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관인상생이 돼야 되는데, 이 관인상생이라고 하는 전문성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전문성 있는 능력.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전문성 있는 능력이 되려면 반드시 기토가 있어서 이렇게 홍로를 만들어줘야 돼요. 홍로가 있어야 능력에 맞는 환경을 제공하는 거예요. 해월에는 무토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용신론에서 이 원령에 필요한 것이고, 오늘 하는 공부는 정화일간이기 때문에 정화일간에게는 기토가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토일간에게 맞는 환경이 제공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관격이라고 하죠. 관살이니까 그냥 관살격, 관격, 살격, 이걸 이제, 근데 요거는 이제 관이다 그러면 해묘미로다가 요거는 용을 쓰는 거고, 살이다 그러면 요거는 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체용 관계가 달라요. 그러니까 살격은 반드시 가불목으로다가 체를 유지해야 돼요. 체가 구성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불목으로, 그리고 이제 정관격이라면, 해월의 정관격이라면 관인상생으로 반드시 이렇게 용으로 구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살격이다, 편관격이다 그러면 체로 구성이 돼야 돼요. 체로 구성이 돼야 되고요. 정관격이다 그러면 용으로 구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토라고 하는 홍로가 필요하다. 뭐 무토가 있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 환경에는 원래 무토가 있어야죠. 그리고 반드시 이렇게 체로 구성이 되었을 때는 반드시 벽갑이라고 하는 재성, 그렇죠? 금이 필요하다. 금극목이 필요하다. 여기서 말한 이제 축월도, 이제 그 편제격과 식신격, 정화가 이제 축 중에 기토를 쓰면 식신격이 될 테고, 이제 여기 축 중에 신금이 사유축이 되면 편제격이 되겠죠.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여기도 마찬가지고, 사유축이 되었던 이거는 이제 용이니까, 그렇죠. 용이니까 이거는 그냥 그대로 이제 쓰인다라고 보는데, 요 사유축은 계수를 생하는 거예요. 요거는 자축오례라고 하는 요 당령을 생하는 거예요. 요거는 일간을 생하는 것은 가불목이죠. 가불목이라고 하는 체로다가 생해야 되고요. 해월 같으면 해묘미가 있어서 이제 용으로 이제 생하니까 벽갑이 필요하지 않고, 자월이나 축월이라고 하더라도 옆에 해묘나 묘미 이런 삼합이 있을 경우는 그것은 이 사람이 노동력이 되었건 기술력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항상 이제 가불목을 체를 쓰려고 하니까 항상 이제 벽갑이 필요하잖아요. 금극목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육신으로 돌리니까 뭐 제극인이죠. 그래서 항상 제극인이 필요하다. 제극인을 꼭 봐야 돼요. 어디서? 자축원령, 그리고 해자원령. 합치니까 뭐죠? 원령으로 따지면 해자축이 되죠. 해자축을 이제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게 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정화 개인으로는 또 식신으로다가 목이 용으로 작용하니까 이제 이 식신을 써서, 기토라는 식신을 써서 홍로 작용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일간이
이제 체가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화일간이 해자원령은 정관격과 편관격이 나올 수가 있고요. 축월은 뭐 식신격이 나올 수가 있고 편재격이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미월은 뭐야? 미월은 이제 식신격이 나올 수가 있고 편인격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오월령의 정화일간이니까 뭐야? 월지가 뭐죠? 월령이 뭐야? 월겁이라고 하죠. 월겁. 화염하잖아요. 화가 아주 치열하죠. 화가 아주 치열하죠. 전부 화죠. 정화일간이 사오월령은.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뭐가 이제 발생이 될 수가 있겠어요? 수가 갈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수가 갈될 수가 있어요. 목이 목초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을 시들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목을 끌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열을 식혀야죠. 열을 식혀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해를 가리는 게 아니에요. 병화는 해를 가리는 거지만 정화는 열이잖아요. 열이기 때문에 토로다가 이제 뭐 이렇게 해를 가리는 게 아니에요. 한냉한 기운을 지닌 재생관과 재생살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재생관이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이게 재생관, 재생살이잖아요. 뭐를 막기 위해서? 수갈, 목초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이 정화일간의 체를 유지하기 위해서요. 그렇지 않으면 목이 초가 돼요. 목이 초가 된다는 뜻이에요. 끌어진다, 끈다는 뜻이에요. 수가 갈된다는 것은 사회에 부적응한 사람들을 지도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목초가 되는 것은 자기 만들기에 부적응한 자를 지도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관살이 목초가 되면 정화일간의 관살이 이제 목초가 되면 수갈이 되면 관살이 수잖아요. 정화일간에 그렇죠? 관살이 수갈이 되면 이건 사회 부적응자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목이라고 하는 인성이 목초가 되면 이거는 자기 만들기 부적응자라고 해요. 그래서 수갈에서 수가 뭐 육신으로 관이고 목이 뭐죠? 인이잖아요. 인성이잖아요. 그래서 목이라고 하는 인성이 끌리면 자기 자신이 부적응자이기 때문에 부적응자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관문이라고 하는 을목정화,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을목, 정화, 그리고 이제 신금, 계수, 요 네 개의 일간을 통과를 해야 돼요. 기토도 빠졌죠, 기토. 그렇죠, 기토. 이렇게 음간들을 통과를 해야 돼요. 음간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들의 삶보다가 우선 자기부터 살펴야 되는 거예요. 양간은 남에게 일단 어부지리를 깔아주는 것이 자기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요. 음간은 내가 살고 봐야 된다. 내가 먼저 살고 주변을 돌아보는 게 음간이에요. 그래서 관인상생, 살인상생을 통해서 체를 유지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사오미원령에서 이렇게 열이 막 중천을 할 때는 어떻게 재생관, 재생살, 요거 재생관, 재생살을 통해서
자기를 유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오원령이 아닐 땐 관인상생, 살인상생, 해자나 해자 축에는 뭐 관인상생, 살인상생으로 자기를 유지를 하고 사오미 염렬한 곳에서는 이제 재생관, 재생살로 자기 체를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사오미 원령인데 그 중에 이제 사오원령, 특히 이제 사오원령, 사오미 원령까지 포함이에요. 재생관, 재생살이 안 되면은 일단은 수갈이 되고 목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가 없어도 수갈이 되고 목이 없어도 목초가 되는 거예요. 내 사주에 수가 없는데 무슨 수갈이야? 뭐 목이 없는데 목초가 돼 이러지만 수갈이 되고 목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는 정화일간에게 관이 되고요. 목은 인성이 되니까 인성이 초가 된 거니까 자기 관리가 안 된 사람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사람이 해야 될 직업이에요. 그리고 사회 부적응자를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태어났으면, 내가 수갈로 목초로 태어났으면 최고의 역학자가 될 수 있어요. 왜? 부적응자들만 계속 오니까 돈 벌어먹기가 좋은 거예요. 근데 아무 일도 없는 사주 옆에 살면 자기도 아무 일이 없어요. 아무 일도 없으면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란 뜻이죠. 그래서 사주는 병이 들고 치열하게 생겨야 돼요. 치열하게 생기면 치열한 사람들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내 사주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따라서 그러한 고객들이 오는 거예요. 신유월령이면은 정화일간이 신유월령이면은 이제 정제격이죠. 정제격. 그러니까 체를 갖추면 만약에 여기서 체를 갖추었다. 뭐 이렇다 그러면 이제 벽갑을 먼저 해야죠. 벽갑을. 그렇죠? 체를 먼저 갖췄다 그러면 벽갑을 먼저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용을 갖췄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밑에 있다 그러면은 뭐 인화를 먼저 해야죠. 그렇죠? 용을 먼저 갖췄다 그러면은 요걸 먼저 해야, 재련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게 사주에 있는 경우 신유월인데 해묘미가 있는 경우 재련을 먼저 하면 돼요. 그러니까 체를 갖추었다라는 것은 요게 체를 갖추었다 그러면 이제 신유월령의 경금이 벽갑을 한다는 것은 환경에 필요한 것으로 재극인한다는 뜻이에요. 환경에 필요한 것으로 재극인하고 거기에 따른 실력을 적합한 실력을 만들어서 그리고 재련으로서 세상에 참여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 용을 갖추었다는 것은 자기가 닦은 실력에 맞추어서 자 인화 요거 뭐죠? 인화를 하는 거죠. 내가 닦은 실력에 맞추어서 적합한 일에 참여하라. 어떻게? 재련으로 참여하라. 인화를 했으니까 이렇게 인화를 했으니까 재련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요 두 가지를 체용을 구분하는 것에 주안점을 둬야 돼요. 간혹은 이제 이렇게 체용을 같이 겸한 정제격이 있어요. 체와 용을 이렇게 겸한 정제격들이 있어요.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이제 주경야독이 필요해요. 유술원령도 마찬가지죠. 유술원령의 정화도 편제격이죠. 편제격. 여기는 이제 신금이니까 그렇죠? 편제격.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경금이 투관되면 정제격이 되겠죠. 여기에서 진월도 평관격이잖아요. 평관격인데 임수관 투관되면 정관격이 되죠. 그리고 또 뭐예요? 기토가 만약에 격이라고 하면 상관격이 되죠.
그러니까 상관격은 진월도 상관격이 나오고 수월도 상관격이 나와요. 그렇죠? 여기서 보면 또 편제격이라고 하죠. 그렇죠? 편제격도 나오고 정제격도 나오고, 그렇죠? 상관격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 유술월령은 편제격이나 뭐 정제격이나 거의 동일해요. 진월의 이제 상관격이나 수월의 상관격은 재활 및 재교육에 필요한 홍로작용과 같다 보시면 돼요. 요거는 특히 재활과 재교육에 필요한 홍로다. 홍로작용과 같다. 홍로작용과 같으니까 이런 작용을 하려 그러면 일간이 뭐를 갖춰야 돼요? 일간은 해묘미를 갖춰야 돼요. 해묘미를. 용을 갖춰야 돼요. 용을. 일간이 이렇게 용을 갖춰서 인하를 해둬야 여기에서 홍로를 통해서 뭐를 하죠? 정신이라고 하는 재교육, 재활 일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려면 용으로 생을 받아 놨어야 돼요. 만약에 일간이 여기에서 체를 갖추고 있다. 그러면 이제 상관생제, 그렇죠? 상관생제를 해야 되는데 체를 갖췄다 그러면 벽갑을 해야 돼요. 벽갑을. 그렇죠? 벽갑을 해야만이 쓰임이 나타나요. 벽갑이 뭐예요? 벽갑이 제극인이에요. 제극인. 그렇죠? 제극인을 해야 쓰임이 나타나는 거예요. 유술월령도. 어쨌든 간에 이제 천간에 간목이 투관된 것을 이제 체가 투관되었다. 밑에 해묘미가 있는 것은 용이다. 그래서 체는 반드시 이제 벽갑이 필요하다. 그 벽갑을 한다는 것이 이제 바로 판단 능력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행과 육신이 들어갔다 나왔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 정신이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오행으로 봤다가 있다 육신으로 왔다가 오행으로 봤다 육신으로 왔다가 하니까 막 헷갈릴 수가 있어요.